선크림 특집 영상을 찍고 나서 많은 분들이 햇빛 알레르기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햇빛 알레르기 내용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것이 햇빛 알레르기고요. 일단 햇빛 알레르기가 발생했다 그러면 결국 피부과에 가서 스테로이드를 바를 수밖에 없겠죠. 대안이 없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수동적으로 햇빛 알레르기 이후에 스테로이드만 바르시겠습니까? 미리미리 예방하실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2가지 햇빛 알레르기 예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보이시는 것처럼 바깥쪽만 발랐고요. 안녕하세요. 핑크 피부 박사 핑피박입니다. 네, 의료명가 겸임 교수고요. 피부 화장품과 관련된 다양한 저술 활동도 진행했습니다. 현재 본인 또는 가족 중에 햇빛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아마 모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일단 자외선이 문제라는 것을.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까만 피부보다는 하얀 피부에 더 많은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피부가 햇빛 알레르기가 발생하게 되면 기본 증상은 화끈거리다가 심하면 따갑고 가렵기도 하고요. 발진처럼 뭐가 피부에서 톡톡톡톡톡 올라와주기도 하고요. 더 악화되면 피부에 진물이 흐르면서 벗겨지기도 하고요. 게다가 자외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향수와 같은 화학물질들을 뿌리면 더 악화될 테고요. 특별한 일부 약물들 그리고 아토피를 갖고 있는 분들이 보편적으로 햇볕 알레르기에 더 취약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햇빛 알레르기가 발생했다면 피부과 가서 스테로이드 바르셔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싫어하시잖아요. 스테로이드 바르는 거. 물론 스테로이드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에 대한 올바른 정의도 여기에 여러분들 카드 걸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될 텐데요. 스테로이드 바르기 전에 보다 공격적인 대처를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최고의 수비는 공격이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햇빛 알레르기 있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자외선 차단제 잘 발라라, 긴 소매 옷 입어라 생략하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인공 선탠 하세요. 보통 인공 선탠이라고 얘기하면 여름철에 피부를 까맣게 만들어서 보다 건강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햇빛 알레르기 있는 분들은 이렇게 까맣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햇빛 알레르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인공 선탠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방식과는 조금 다르거든요. 보편적인 방식의 인공 선탠은 햇빛 알레르기 분들에게 오히려 햇빛 알레르기를 더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용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피부 미용실에 가서 선탠 티켓팅을 하면 10회 티켓팅을 하죠. 첫 번째는 선탠을 할 때 선탠 오일을 바르는 것이 아니라 SPF 15 정도 되는 자외선 차단제를 얇게 바릅니다. SPF 15 정도면은요, 자외선 차단율이 약 93.3%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의 7에서 8 정도가 침투가 된다라는 과정을 일단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1회에서 3회차 정도는 5분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4에서 5, 6회차까지는 10분 선탠 하시고요. 7, 8, 9, 10회차는 20분 선탠을 하는 겁니다. 쉽게 이해한다면 독감 백신 같은 건 맞을 때 감기 바이러스 아주 미량을 내 인체에 넣어주잖아요. 바로 항원을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내 몸에서 항체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독감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선탠을 5분, 10분, 20분 아주 조금 햇빛을 집어넣음으로써 미리미리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의 멜라닌을 위로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인공 선탠이라는 것은 백신 주사, 즉 항원을 넣어준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멜라닌이 살짝살짝 선탠에 의해서 올라오는 것은 바로 햇빛 알레르기에 대한 항체가 형성된다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햇빛 알레르기가 5월부터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빠르면 4월, 늦으면 5월 초부터 이렇게 인공 선탠을 여러분들이 해주신다면요, 그 해에는 햇빛 알레르기를 피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을 겁니다. 물론 이렇게 인공 선탠을 하더라도 자외선 차단제 바르는 것은 당연한 개념이 될 거고요. 다만 얼굴은 절대 인공 선탠하는 건 아닙니다. 노화가 빨리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얼굴은 자외선 차단제 그리고 선글라스, 모자로서 적극적인 자외선 차단에 대한 노력을 별도로 진행해 주셔야 될 겁니다. 햇빛 알레르기 예방법 2번째, 인공 선탠이 좀 번거롭거나 아니면 인공 선탠 그 자체 때문에 햇빛 알레르기가 발생해요 하시는 분이 있다면 정말 그 피부는 정말 독특하게 햇빛에 민감한 피부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 하시는 방법이 바로 셀프 태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선탠은 피부 표피 전체의 멜라닌을 속에서부터 받쳐서 멜라닌이 올라오는 생략적인 개념이라면, 인공 선탠이라는 것은 피부 가장 표면에 있는 각질층들, 즉 표피 전체가 아니라 각질층 가장 상층부의 컬러만 자연스럽게 갈색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각질 상층부를 갈색 페인트로 발라주었는데 이것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는 개념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이 셀프 태닝 제품 같은 경우에는 DHA, 자, 뇌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등푸른 생선에 들어간 그런 성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디하이드록시 아세톤이라는 특별한 화장품 성분이 바로 각질층을 갈색으로 만들어주는 작용을 하는 것이 셀프 태닝 화장품입니다. 제품마다 사용법은 조금씩은 다르지만 주의사항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손바닥으로 바르시면 손바닥에 있는 각질층도 까맣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원숭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손바닥으로 바르신 다음엔 손바닥과 그 다음에 이 손가락 사이사이 있죠, 이런 데를 깨끗하게 바로 헹궈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두 번째, 바르기 전에는 바디 부분에 전반적인 바디 스크럽을 약하게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바디 부위의 각질들이 다 두께가 다르다 보니까 각질이 두꺼운 것은 조금 더 짙게 되고 각질이 얇은 것은 조금 옅게 되면서 잘못하면 얼룩거릴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건조되는데 시간이 제품에 따라 짧으면 3시간, 길면 6시간 정도가 걸리는데 그 전에 절대 물에 닿지 않게 하셔야 됩니다. 물에 닿으면 바로 이 디하이드록시 아세톤이라는 성분 씻겨 내려가면서 얼룩질 수 있는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한번 발라보시고 패턴에 따라 5일 또는 7일 단위로 발라주셔야 되고요. 절대 때밀이 하시면 안 됩니다. 때밀을 한 곳 얼룩거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섯 번째, 가급적 얼굴은 매일 강한 마찰의 클렌징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얼굴은 가능하면 셀프 태닝 제품 바르지 마세요. 화장품 회사에서는요, 얼굴도 발라도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얼굴까지 셀프 태닝 했던 분들이 추후에 얼룩거림 때문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목 아래 부분만 해주는 것을 저는 권장드립니다. 그럼 셀프 태닝 제품을 제 손등에 발라서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등에 골고루 발랐고요. 반쪽만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 현재 시간이 9시 50분이니까 3시간 경과 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20분밖에 경과되지 않았는데 상당히 빨리 건조가 되네요. 요즘 기술력 정말 좋아졌나 봅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셀프 태닝 화장품 바른 쪽만 가짜 태닝이 되었죠. 그 결과 이 부분은 자외선이 쉽게 침투하지 못할 테고 결국 햇빛 알레르기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예방책이 될 것입니다. 날짜 경과에 따른 셀프 태닝의 효과 감소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사진은 1일차입니다. 사실 화면에 표현하기 위해서 조금 두껍게 그리고 2번이나 덧발랐더니 조금 과도하게 갈색으로 변한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이후 5일까지는 거의 변화가 왔다가 6일차부터 약간 흐려지기 시작하네요. 8일차는 자세히 보지 않으면 거의 못 느낄 것 같고요. 마지막 9일차는 셀프 태닝 효과가 완전히 없어졌다라고도 판단이 되는 상황입니다. 셀프 태닝 화장품에 대해서 생소하셨죠? 여러분들에게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다만 제가 테스트 영상에서 조금 너무 짙게 바르다 보니까 저렇게 까매서 어떻게 바르고 다녀?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럼 여러분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보이지 않는, 즉 노출되지 않는 부위에 작은 양부터 해서 한번 발라보신다면 여러분들 피부톤에 맞춰서 가장 적당한 갈색 패턴을 나타낼 수 있는 양을 찾아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작은 양부터 조금씩 한번 발라보시면 도움 되겠죠. 아무쪼록 자외선이 강해지는 지금 시즌, 햇빛 알레르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햇빛 알레르기가 있는 부위 모두 또는 노출되는 부위 모두에 셀프 태닝 화장품 잘 이용하셔서 올해 무사하게 햇빛 알레르기를 잘 예방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